새로운 시각에서 소위 말하는 내셔널 인트레스트, 국가 얘기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 양대 강국 그리고 중동 문제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영국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 팔머스턴은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국가의 이익뿐이다. 내셔널 인트레스트를 강조한 것을 새삼 상기하게 좋은 강의였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신 분 계시면은 한 분 말씀하실까요? 정 박사. 우리 김 박사 잠깐만 나오세요. 우리 이따가 홍관희 박사하고 강 박사 이따 한 번씩 코멘트 해주시죠. 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문가들 얘기는 그 일본이 가미가제 거품으로 망했다. 가미가제를 3번이나 써먹다가 미국의 눈총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눈물을 흘렸고 또 앞으로 10년 동안 눈물을 흘릴 거랍니다. 그런데 가미가제가 뭐냐 하면 진주만 하고 80년대 달러 가미가제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미가제 3번이네. 근데 지금 미국 전문가들은 그럼 중국은 뭐냐? 중국 전술은 인해 전술이다. 그러면 앞으로 인해 전술에 거품이 올 것이냐? 일본처럼 어떨 것이냐? 근데 뭐 학자는 지금 중국에 있는 백인자 질문. 그래서 지금 연사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큰 질문이라 이게 40분간에 답변이.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일본이 그렇게 큰 것도 대동아 전쟁 이전에 큰 것도 사실 영미 동맹, 그 당시에는 영국이 좀 미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충실히 이득을 실천해 줬습니다. 사실 그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가 거기 들어간 것도 사실 그 이란이었고 그 전반적인 목표는 러시아를 막는 거였고 그 군사주의가 거기서 크게 했지만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시장을 많이 개방해 줬어요. 대신 너희도 먹고 살아라. 그리고 대신 만주나 조선 같은 경우는 너네가 가지고 너네 나름의 어떤 걸 해줘라.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이 양해를 해주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사단이 생겼냐? 192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공황이 닥치니까 미국이 닫았어요, 시장을 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이제 어디 수출해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침략해가지고 시장 개척하고 그 공장 만들어가지고 노동자 싸게 이제 들어오고 이런, 그러니까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서 대동아 관계는 그 의미죠. 그럼 그거는 완전히 미국의 이득과는 완전히 상치되는 거예요. 이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졌던 게 하나가 지금 북한한테 하는 거 있죠. 지금은 중국이 좀 도와주니까 버티고 있는데 그 소격까지 다 걸어버렸어요. 일본은 그때 진주만이고 뭐고 간에 망하는 나라였어요. 이미 절정은 됐는데 아직 전력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함유가 되시고 한번 덤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것도 체제 안에서 그렇게 덤비는 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중국조차도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나 이 체제 안에서 더불어서 가려고 지금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제 가끔씩 무슨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주먹도 좀 보여주고 말도 좀 센 말을 하면서 자기 지분을 찾고 뭐 이렇게 갈 것이 옛날 독일이 나치 독일이나 일본처럼 그냥 험악하게 진짜.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다시 무슨 공황 사태 같은 게 요번에 약간 비슷한 게 있었죠 미국에. 그런 게 벌어져서 미국조차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 이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 무역시장이라든지 자유무역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금융질서 자체를 이렇게 다 비용이거든요. 사실 미국이 돈 많이 쓴 겁니다. 그거 지키려고. 물론 제일 큰 이득도 보지만. 근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지면은 결국 자기 시장 닫아요. 그다음 달러 유출도 막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뭐 중국이라고 일본처럼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저는 그런 구조적으로는 그런 구조적인 좀 크게 생각해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사 한 가지 뭐 대표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스테이트 콜랩스 국가 붕괴 사태, 정권 붕괴 사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을 보면은 이건 레짐 콜랩스 사태보다는 한 단계 높은 스테이트 콜랩스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식량 문제가 북한 정치 급변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 그 상황의 전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집트 사건은 좀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다시피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스테이트 콜랩스라든가 아니면 급격한 레짐 체인지가 오려면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안 세력이 없다. 사실은 그렇게 1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그냥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해봤자 그 엑시트 보이스가 있는데 보이스는 이제 막 반항하고 이러면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엑시트 했어요. 그냥 도망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은 해요. 요즘에 농담삼아인데 그 KDI 분들하고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다음에 난민 사태는 휴전선에서 날 거다. 군인들이 제일 굶어요. 요즘에는 때로 굶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그 부분과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해도 아까 지금 소말리아나 그 동독에서 보였던 것처럼 어떤 그 주권 자체, 나라의 주권 자체가 갑자기 돌연 사라지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일단 걔네들이 민정명이 난 다음에 그 집권 세력이 또 생겼어요. 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얘네들이 소득하고 타협을 해서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주권의 소멸 같은 게 북한에서는 사실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말의 가능성은 군부가 평양에 진주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중앙정부를 장악하겠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국 북한의 성격상. 근데 그게 아니고 가끔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소말리아처럼 해적화돼가지고 각 지역에 할거를 해가지고 막 군벌을 칠 경우에는 아마 스테이트 콜랩스 상태도 일어날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힘든 게 북한은 요만한 땅덩이에요. 이제 그 맨날 중국 제 한 분 그 지도 교수님도 중국 분이 하는 얘기가 야, 너네 남한이나 북한 얘기 갖고 그 일반하지 마라. 너네 코딱지만 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냐. 우리 중국 봐라야. 우리 유랑민이 1억이고 그 뭐야 수많은 수백 민족들 하면서도 그거 우리 먹고 살고 뭐 이거 하는데 야 너네 나라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군벌한 걸 불가능할 거야 중앙정부만 일단 들어서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말리아에서 보는 식으로 스테이트 콜랩스 상태는 오더라도 그게 과도기적으로 잠깐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게 우리는 이용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런 혼란 상황이 온다면 이용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 전략이 필요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 전략도 없지만 하여튼.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낚아뒀을 때 그게 아주 지속적으로 소말리아 상태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스테이트 콜랩스는 사실 힘들다. 네, 우리 김전하 박사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